그래서 자본금 공식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비용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 더해라. 그리고 요번 문제는 해당 사항은 없는데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부터 푸시는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3월 4일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당좌에 입했대요. 당좌에 입했으면 무슨 예금이죠?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12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차변 말고 대변에 20만원은 뭘로 지급하셨대요?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 차변과 증가가 아니고 감소.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대변이 180만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싸게 발행한 거예요,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비싸게. 그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얼마 비싸게 발행했냐면 180만원. 그래서 얘도 자본 증가. 정리하시고, 주식 쪽은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3월 14일 것도 풀어보세요. 보세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소각이에요. 그래서 소각 나오면 요거 기억나셔야 시험장 가셔서 맞추락률이 올라갑니다. 요건 무조건이에요. 소각 나오면 감자 차익 아니면 감자 차손이에요. 왜냐면 소각이라는 뜻이 불질러서 없애는 거잖아요. 감자라는 게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은 요 감자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 보시면 차변에 자본금 1500. 왜냐면 3000주에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본금은 항상 무슨 가액이라고요? 액면가액. 그래서 자본의 감소. 근데 1500만원 줄이는데 돈으로는 1200만원만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500 줄이는데 1500 나갔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적게 쓴 거예요? 적게 쓴 거죠. 그럼 적게 썼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감자 차익 300만원. 얘 수익 증가 아니에요. 얘 자본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감자 차익 자본이익금이에요.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1월 14일 거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1월 14일 거 하시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하세요. 하나는 단기매매증권, 하나는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분계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또 보시면은요,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250주에 5,000원 곱하면 125만원. 그 다음에 우리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900번대 못 쓴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15,000원, 현금, 어디가냐? 126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매도가능증권일 땐 그냥 합치면 땡이에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126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얼마요? 126만 5천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살 때만 900번대 뭘로 하셔야 된다고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 거 풀어보세요. 같이 보시면 저기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0만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상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00만원짜리를 1800만원에 팔아서 얼마 손해봤죠? 200 손해봤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었어요? 500 있었죠. 네, 내용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기 주식
2천. 자기 주식은 참고로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1,800. 얘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었다고요? 500. 그러면 요 500이 없어질 때까지는 손해는 못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래서 지금 500에서 200 썼으니까 300만 원 남았겠죠? 그 300만 원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이익은 그 손실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로 계산하는 걸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월 15일 것도 풀어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일단은 요거 잘 나오거든요. 증자. 그러면 증자의 뜻은 자본금이 뭐 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대변에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래서 만주에 만원이니까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8,000원으로 발행하고 통장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 얼마요? 8,000.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 증가, 그 다음에 2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셨대요. 지급하면 나가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갔죠? 200. 자산 감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8천만원짜리를 1억짜리를 8천만원에 발행했으니까 손해가 2천 있었죠. 맞죠? 근데 200만원 더 써서 손실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2200. 근데 손실로 다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 다 처리하시면 안 되냐면 요거 있잖아요. 기존에 이익 났었던 거 얼마 있었죠? 2천 있었죠. 그래서 이익을 2천을 뺀 손해는 얼마만 된다? 손실은 200만 원만 돼야 돼요.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를 써먹어야 돼요? 2천만 원. 얘는 자본 감소예요. 그 다음에 너는 올라오고, 그래서 2200 손해 봤었는데 2천만 원은 기존에 이익 난 거에서 뺐으니까 실제 손실을 우리가 주식 발행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손해 본 건. 그래서 손해를 얼마 보게 된 거라고요? 200. 여기도 자본의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그 밑에 거 하는데 요 밑에 것도 버전을 두 가지로 하세요. 단기 매매하고 매도 가능으로. 왜냐면 이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2월 21일 것도 풀어보세요. 저는 총 세 가지로 풀어드릴 거예요. 취득, 시가, 양도가액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마무리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투자 목적이라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장기 투자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취득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700.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샀다라고 볼게요. 샀을 때는 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가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결산 때. 그래서 700만원짜리가 500만원 됐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얼마 손해 봤어요? 200. 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얼마 줄어들어요? 200. 그래서 얘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일단 통장으로 600 들어왔고 내가 팔았던 단기매매증권은 500짜리였어요. 왜냐면 700이 500 됐다가 600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500짜리 얼마에 팔았으니까? 600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그래서 요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때 하는 거는 평가라고 하고 우리가 파는 건 뭐라 그래요?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추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문제입니다. 살 때는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현금 700.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도 손해봤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놈의 상계처리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았죠. 팔았을 때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죠? 6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500.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팔았기 때문에 요 관련된 거는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변이 700이죠 지금. 차변은 얼마죠? 600이죠.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0. 이렇게.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밑에 거 볼게요. 이 문제는 단기매매로 나오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여기 보면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상중하로 치면은 최상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론만 보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렇게 비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600에. 그래서 이익 얼마 나는 거예요? 100만 원. 요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인 거고. 결산은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의 결산도. 아니요, 결산은 다 똑같아요. 이 시가가 결산이에요. 여기 12월 30일이. 여기도 결산했잖아요. 네, 결산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결산했을 때 얘는 비용이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디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팔았을 때 요거 관련된 것도 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게 안 나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여기 얼마 주고 샀죠? 700. 얼마 주고 팔았죠? 600. 그럼 얼마 손해예요? 100만 원. 그래서 얼마 손실 나와야 돼요? 100만 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놈의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가격이 700에서 500이 돼도 회계상 700에서 500이 된 게 아니고 200만 원만큼은 기존에 뭐 봤다? 손해 봤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꼭 무슨 처리까지 가셔야 돼요? 상계 처리까지. 그래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 맞추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로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식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비용이고 얘는 뭐예요? 자본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5시 5분에 그 밑에 것도 볼게요.